당신이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만약 그 생각이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무거운 한숨이었다면 이 이야기는 지금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가 무너지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고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작은 공백에서 시작됩니다. 그 공백은 처음에는 아주 작아서 본인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어제도 비슷했고 그제도 비슷했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 신호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공백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반년이 되면 어느 순간 사람은 자기 삶 안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누군가는 조용한 방 안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미루고 불 꺼진 거실에 오래 앉아 있습니다. 몸이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닌데 하루가 너무 길고 사람을 부르기에는 미안하고 혼자 견디기에는 마음이 자꾸 내려앉습니다. 이대로 지나가면 외로움보다 먼저 무너진 생활에 지쳐 끝까지 버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혼자라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하루에 붙잡을 순서가 사라질 때 무너집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하루가 나를 끌고 갔습니다. 출근 시간이 있었고 아이 챙길 시간이 있었고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고 장을 봐야 했고 전화가 왔고 해야 할 일이 등 뒤에서 밀어붙였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피곤하기만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알람 소리가 원망스러웠고 퇴근길 만원 버스가 지겨웠고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이가 엄마 배고파 아빠 심심해하고 부를 때 한숨이 먼저 나왔고 배우자가 주말에 어디 가자고 할 때 그냥 집에서 쉬고 싶다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직장에서는 보고서 마감에 쫓기고 집에서는 빨래와 설거지에 쫓기고 아이 숙제를 봐주다 보면 내 시간은 늘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혼자만의 시간이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조용한 아침, 누구의 밥도 차리지 않아도 되는 점심, 아무 약속도 없는 저녁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날이 왔을 때 사람은 그것이 꿈이 아니라 공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나를 피곤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하루를 붙잡아주는 기둥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침에 나를 깨운 것은 알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었고 저녁에 나를 집으로 데려온 것은 피곤함이 아니라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해지고 나를 기다리는 일이 줄어들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시간이 많아졌는데 마음은 더 불안합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데도 하루가 편안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워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디에 마음을 놓아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마치 오랫동안 빽빽하게 책이 꽂혀 있던 책장에서 갑자기 모든 책을 빼버린 것과 같습니다. 책장은 그대로인데 텅 빈 칸들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하루라는 시간의 틀은 그대로인데 그 안을 채우던 일들이 사라지면 남은 것은 자유가 아니라 허전함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한참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있습니다. 일어나야 하는데 몸이 무겁습니다. 누가 아침밥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꼭 씻고 나가야 할 자리도 없습니다. 조금만 더 누워있자 하고 돌아누웠다가 어느새 오전이 지나갑니다. 그때 천장에 있는 작은 얼룩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어제도 봤고 그제도 봤고 아마 내일도 볼 그 얼룩이 마치 하루의 전부인 것처럼 시야를 채웁니다. 점심은 밥을 차리기 귀찮아서 빵 한 조각이나 찬물에 말아 대충 넘깁니다. 그리고 나면 몸이 더 가라앉고 마음은 더 무심해집니다. 오후가 되면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다가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지만 어떤 프로그램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면 텔레비전 소리는 켜져 있는데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누군가의 웃음소리만 방 안에 낯설게 떠다닙니다. 화면 속 가족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오면 괜히 리모컨을 세게 누르게 됩니다. 이런 하루가 하루로 끝나면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루가 반복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조금씩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오늘은 좀 그런 날이지 하고 넘기다가 나중에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지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게으른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중심이 사라진 것인데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것은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 상황만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돌보는 순서를 놓아버리는 일입니다. 씻는 일도 나중, 밥도 나중, 약도 나중, 햇빛도 나중, 전화 한 통도 나중으로 밀리다 보면 마음은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아무래도 괜찮은가 보다. 그 생각이 한번 들어오면 하루는 더 쉽게 흐트러집니다. 약 먹는 시간을 잊어버리고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이 상해도 꺼내지 않고 빨래가 쌓여도 내일 하지 하다가 일주일이 지나고 거울 앞에 서도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않게 됩니다. 몸이 먼저 늙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하는 태도가 먼저 늙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주변 사람에게도 전해집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다루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남들도 나를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남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상대가 자신을 다루는 방식을 읽고 그 수준에 맞추어 반응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다루면 다른 사람도 나를 소중히 다루려고 합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아무렇게나 방치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대하는데 조심스러움이 줄어듭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도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자식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물으면 대답이 길어지다가 결국 한숨으로 끝납니다. 이웃이 요즘 얼굴이 안 좋으세요 하고 지나가듯 말하면 마음 한 구석이 서늘해집니다. 사실 그 말이 나쁘게 한 말은 아닐지 모릅니다. 걱정해서 나온 말일 수도 있고 그냥 습관적인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무너진 사람은 작은 말에도 자신의 초라함을 느낍니다. 혼자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날 머리도 빗지 않고 하루를 보낸 날 우편함에 쌓인 고지서를 보고도 미뤄둔 날에는 아무렇지 않은 말도 아프게 꽂힙니다. 그것은 말 때문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자존감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마음은 생각보다 생활의 순서에 많이 기대어 삽니다. 마음이 단단해서 생활을 지키는 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는 생활을 지키기 때문에 마음이 덜 무너집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순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을 먼저 다잡아야 행동이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있어야 일어나고 동기가 있어야 움직이고 희망이 있어야 밥을 차린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단 일어나면 의지가 조금 생기고 일단 움직이면 동기가 따라오고 일단 밥상을 차리면 삶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이불을 정리하는 작은 행동 같은 시간에 물 한 컵을 마시는 일, 밥상을 차려 한 숟가락이라도 제대로 먹는 일,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는 일, 이런 것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사람에게 나는 아직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신호를 줍니다. 마치 매일 같은 시간에 물을 주는 화분처럼 작은 정성이 쌓이면 어느 날 새싹이 올라오듯이 작은 생활의 순서가 쌓이면 마음에도 조용히 힘이 돌아옵니다. 노후의 품위는 거창한 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아침에 나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이런 생각을 믿고 살았습니다. 혼자 살기 힘들어지면 곧바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하루가 버거워지면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외롭고 지치면 요양시설 같은 큰 결정을 먼저 떠올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물론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버거움이 곧바로 삶의 포기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버거움은 시설보다 먼저 생활의 리듬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하루의 순서가 흐트러진 것일 수 있고, 사람이 싫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붙잡을 작은 약속을 잃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활력 징후이듯이 혼자 사는 노후의 삶에도 활력 징후가 있습니다. 그것은 혈압이나 맥박이 아니라 밥을 제때 먹고 있는지, 잠을 일정하게 자고 있는지, 몸을 움직이고 있는지, 누군가와 말을 나누고 있는지,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마음의 활력 징후도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신호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루가 버겁게 느껴질 때 자신을 책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나 하고 몰아붙이면 더 깊이 가라앉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몇 시에 일어났는지,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 햇빛을 한 번이라도 보았는지, 누군가와 짧게라도 말을 나누었는지, 잠들기 전 마음을 너무 오래 방치하지는 않았는지, 이 질문은 나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데려오기 위한 질문입니다. 무너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꾸짖음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작고 분명한 손잡이입니다. 하루는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함부로 대하면 하루도 우리를 함부로 흔듭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리듬 하나를 붙잡으면 하루는 다시 사람 편이 되어 줍니다. 이제 첫 번째 리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날이 길어질수록 밥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자리입니다. 젊을 때는 밥을 거르는 일이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입맛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노후의 한 끼는 조금 다릅니다. 노후에는 한 끼를 대충 넘기는 일이 몸에만 남지 않고 마음에도 남습니다. 찬밥을 물에 말아 급히 삼키고 나면 이상하게 하루가 더 허전해지고 과자 몇 조각으로 끼니를 대신하고 나면 배는 부른데 마음은 더 초라해집니다. 밥이라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같은 쌀로 지은 밥인데 그릇에 담아 식탁에 앉아 먹으면 한 가지 마시고 냄비째 들고 서서 퍼먹으면 또 다른 맛입니다. 영양학적으로는 같은 칼로리이고 같은 탄수화물인데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먹고 난 뒤에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밥상 앞에서 사람은 자신을 존중할 수도 있고 자신을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싫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밥솥을 열어보니 밥은 있는데 반찬을 꺼내기가 귀찮습니다. 국을 데우려다가 냄비 씻을 생각에 다시 냉장고 문을 닫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맞은편이 비어 있으니 숟가락 드는 손이 느려집니다. 예전에는 누군가가 밥 먹었어 하고 물어봐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고 배우자가 있었고 적어도 누군가의 끼니와 내 끼니가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밥을 짓는 것은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기에 정성을 들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국의 간을 보는 것은 내 입맛이 아니라 가족의 입맛을 맞추는 일이었고 반찬의 가짓수를 신경 쓰는 것은 아이들의 영양을 위한 일이었고 밥상 위에 숟가락을 놓는 것은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밥은 오직 나 하나를 위한 일이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 밥상을 차리는 일을 조금씩 포기합니다. 처음에는 반찬을 하나 줄이고 다음에는 국을 생략하고 그 다음에는 밥 대신 빵을 먹고 나중에는 끼니 자체를 건너뜁니다. 이 과정이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도 모릅니다. 어느 날 문득 냉장고를 열어보면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것들만 가득하고 싱크대에는 며칠째 같은 컵이 놓여 있고 가스레인지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남을 위해서는 반찬을 꺼내고 국을 데우던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는 그 모든 일을 아깝게 여기기 시작할 때 마음의 기둥이 흔들립니다. 삶에서 가장 늦게 배워야 할 예의는 남에게 보이는 예의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에게 지키는 예의입니다. 어떤 분은 혼자 사시면서도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끓이신다고 합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냥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아침을 여는 신호가 된다는 것을 오래 살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혼자 살지만 밥을 먹을 때 꼭 식탁에 앉는다고 합니다. 소파에서 먹지 않고 침대에서 먹지 않고 서서 먹지 않습니다. 그 작은 규칙 하나가 하루의 형태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밥상을 차리는 일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3가지 반찬을 갖추라는 말도 아니고 매번 따뜻한 국을 끓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하루에 한 번쯤은 그릇에 담고 식탁에 앉고 씹는 시간을 허락해야 합니다.
서서 먹지 않고 봉지째 먹지 않고 텔레비전 소리에 묻혀 내가 무엇을 먹는지도 모르게 삼키지 않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밥을 대충 먹는 날이 이어지면 사람은 쉽게 예민해집니다. 몸에 힘이 없으니 말도 짧아지고 마음이 허전하니 작은 일에도 서운함이 커집니다. 노후의 배고픔은 단순히 위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고픔은 종종 서러움으로 바뀌고 서러움은 관계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생각하기 어렵고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은 남의 말도 차분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사 리듬은 노후의 첫 번째 품위입니다. 아침을 꼭 크게 먹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물을 마시고 작은 그릇이라도 준비하고 약을 먹는 사람은 약 먹을 시간을 밥과 묶어 두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먹이는 방식대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에게 아무렇게나 먹이면 나도 모르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소박한 밥이라도 그릇에 담아 천천히 먹으면 마음 한쪽이 조용히 말합니다. 아직 나는 돌봄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돌봄을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다. 이 말은 노후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식이 매일 챙겨주지 않아도, 친구가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배우자가 곁에 없어도 내가 나를 굶기지 않는다는 사실은 사람을 다시 세웁니다. 밥상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외로움을 단숨에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빈자리는 여전히 보이고 혼자 먹는 숟가락 소리는 여전히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를 이유로 나를 방치하지 않는 태도가 생기면 외로움의 모양이 조금 달라집니다. 두 번째 리듬은 밤입니다. 밤이 길어지면 사람 마음은 낮보다 훨씬 솔직해집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할 수 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고 약국에 들르고 이웃과 짧게 인사하고 해야 할 일을 하나씩 하다 보면 마음속 빈자리가 잠시 가려집니다. 그런데 밤이 오면 그 빈자리는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집안의 소리가 줄어들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작게 들리고 창밖에 불빛이 하나둘 꺼질 때 사람은 갑자기 자기 삶을 너무 가까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낮에는 적당한 거리에서 볼 수 있었던 것들이 밤에는 코앞까지 다가옵니다. 젊을 때 지나쳤던 말, 자식에게 서운했던 순간 먼저 떠난 사람의 빈자리, 누군가에게 끝내 듣지 못한 사과 같은 것들이 밤에는 더 또렷해집니다. 낮에는 그래도 괜찮았어 하고 넘길 수 있었던 기억이 밤에는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하는 후회로 변합니다. 낮에는 잊고 살았던 빈자리가 밤에는 방 전체를 채울 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노후의 수면은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밤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잠드는 시간이 흐트러지면 하루 전체가 같이 흔들립니다.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켜두고 하면 속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붙잡고 있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눕는 날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끄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소리가 사라지면 집안의 고요가 갑자기 덮쳐올 것 같아서 리모컨을 놓지 못합니다. 누웠는데 잠은 오지 않고 머릿속에서는 오래된 일이 자꾸 되살아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사람은 왜 나를 그렇게 대했을까? 아이들은 이제 나를 귀찮아하는 걸까? 생각은 생각을 물고 몸은 누워있는데 마음은 밤새 걸어 다닙니다. 새벽 3시에 깨서 천장을 보고 있으면 세상에 깨어있는 사람이 나뿐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고 창밖에서 지나가는 차 소리 하나가 이상하게 쓸쓸합니다. 그렇게 잠을 놓친 다음 날에는 얼굴이 어둡고 말투가 쉽게 날카로워집니다. 잠을 못 잔 사람은 세상을 차분히 보기 어렵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별것 아닌 말에도 서운해집니다. 밤에 쉬지 못한 마음은 낮에 자신을 방어하느라 더 쉽게 지칩니다. 삶에서 늦게 알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잠은 약한 사람이 도망치는 시간이 아니라 품위를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을 다시 가지런히 놓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잠을 게으름과 연결해 생각했습니다. 더 버텨야 성실하고 늦게까지 깨어 있어야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다릅니다. 밤을 계속 밀어내면 마음은 회복할 자리를 잃습니다. 수면 리듬을 지킨다는 것은 꼭 일찍 자라는 말만은 아닙니다.
밤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녁을 먹은 뒤에는 집안의 불빛을 조금 낮추고 마음을 자극하는 말이나 화면을 줄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뉴스가 걱정을 키운다면 밤늦게까지 붙잡고 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이 갑자기 떠올라도 밤 10시에 길게 메시지를 쓰기보다 메모장에 한 줄 적어두고 아침에 다시 보는 편이 낫습니다. 밤의 감정은 대개 진심이지만 밤의 판단은 자주 지나치게 어둡습니다. 어두운 시간에 내린 결론을 인생 전체의 결론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잠들기 전에 작은 순서가 사람을 지켜줄 때가 많습니다. 약을 챙기고 내일 입을 옷을 의자에 걸어두고 물 한 컵을 머리맡에 놓고 문단속을 확인하고 불을 하나씩 끄는 일, 이것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마음에게 말해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된다, 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약속이 쌓이면 밤은 더 이상 후회가 몰려오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조용히 내려놓는 시간이 됩니다. 물론 잠이 마음대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얕아지고 새벽에 자주 깨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을 탓하면 안 됩니다. 대신 몸과 마음에게 같은 신호를 반복해서 주어야 합니다. 비슷한 시간에 눕고 비슷한 순서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밤에는 큰 결정을 하지 않고 새벽에 깼을 때도 자신을 겁주지 않는 것, 이것이 수면 리듬의 핵심입니다. 잠은 명령한다고 오지 않지만 안전하다고 느끼면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세 번째 리듬은 몸의 움직임입니다. 몸이 멈추면 생각도 한자리에 오래 고입니다. 젊을 때는 몸을 움직인다는 말을 운동이라는 큰 말로만 생각했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시간을 정하고 땀을 흘리고 누군가와 함께해야 제대로 하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무릎이 예전 같지 않고 허리가 쉽게 뻐근해지면 많은 사람이 움직임 자체를 포기해버립니다. 노후에 필요한 움직임은 젊은 사람처럼 몸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내 몸 안에 살고 있다는 감각을 잃지 않는 일입니다. 혼자 지내는 하루는 몸을 쓰지 않아도 지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식탁까지 몇 걸음, 화장실까지 몇 걸음, 냉장고 앞까지 몇 걸음이면 하루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아도 배달은 오고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텔레비전은 켜지고 장을 보지 않아도 냉장고 속 남은 음식으로 대충 넘길 수 있습니다. 편해진 것 같지만 몸은 점점 세상과 멀어집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던 날에는 생각이 이상하게 무거워집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 안에서 마음은 자꾸 같은 걱정을 되풀이합니다. 마치 고인 물이 탁해지듯이 흐르지 않는 생각은 점점 무거워지고 어두워집니다. 사람 마음은 몸의 자세를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오래 웅크리고 있으면 생각도 웅크러지고 오래 누워있으면 마음도 누워버립니다. 쉬는 것과 멈춰버리는 것은 다릅니다. 쉬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자리를 남겨두지만 멈춰버린 사람은 점점 일어나는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노후의 무기력이 무서운 이유는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무기력은 사람에게 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 생각이 오래가면 밥도 대충 먹게 되고 씻는 일도 미루게 되고 누군가를 만나는 일도 부담스러워집니다. 움직임은 이 생각을 끊어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열고 창문 앞에 서는 것, 물을 마신 뒤 방 안을 천천히 3바퀴 도는 것, 우편함까지 다녀오는 것, 집 앞 화분에 물을 주는 것, 엘리베이터 앞까지 걸어나가 햇빛을 한번 보는 것, 이런 짧은 행동은 남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하루가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됩니다. 몸이 조금 움직이면 마음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구나 하고 알아듣습니다. 움직임의 리듬을 만들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남과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옆집 사람은 매일 산책을 1시간씩 한다는데, 친구는 수영장을 다닌다는데, 누군가는 등산도 한다는데 나는 겨우 집 앞을 도는 정도라고 자신을 낮추면 안 됩니다. 노후의 움직임은 경쟁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사람은 작은 움직임을 반복하면서 자기 삶에 다시 권리를 느낍니다. 나는 아직 내 몸을 데리고 하루를 건널 수 있다. 이 감각이 생기면 의존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 낮아집니다.
같은 걱정을 붙잡고 있던 마음이 신발을 신고 밖을 나서면 바람이 불고 길가에서 누군가 강아지를 부르고 가게에서 과일 상자가 내려지는 장면을 보면 세상은 아직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몸으로 들어옵니다. 혼자 있는 방 안에서는 내 걱정이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지지만 밖으로 한 걸음 나가면 내 걱정도 지나가는 하루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가 버거울수록 몸을 벌주듯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을 달래듯 움직여야 합니다. 왜 이렇게 약해졌니가 아니라 오늘도 같이 조금만 걸어보자라고 말해야 합니다. 네 번째 리듬은 사람과의 말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지만 말이 완전히 끊어진 채로 오래 지내면 마음의 결이 거칠어집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노후가 되면 알게 됩니다.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반드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 수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 안전한 연결이 있는가입니다. 혼자 사는 하루가 버거워질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날이 여러 날 이어지는 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말할 사람이 없고 점심때도 입을 열 일이 없고 저녁에는 텔레비전 속 사람들만 떠듭니다. 그러다 문득 편의점에서 계산하는 사람에게 봉투 하나 주세요라고 말했을 뿐인데 그 짧은 한마디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게 작아져 있고 내가 세상과 조금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말이 끊기면 사람은 단지 조용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에서 빠져나온 사람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마음을 쏟아놓아서는 안 됩니다. 외로울수록 사람은 말의 문을 크게 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외로움이 깊을 때 한 말은 나중에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우면 그제야 후회가 밀려옵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그 사람이 나를 가볍게 보지는 않을까? 그래서 노후의 대화 리듬은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이어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에도 문턱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약한 날일수록 더 천천히 말해야 하고 외로운 날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짧고 안전한 대화는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아침에 자주 가는 가게에서 오늘 날이 좀 풀렸네요라고 한마디 나누는 것, 경비실 앞을 지나며 수고 많으세요 하고 인사하는 것 알고 지낸 친구에게 긴 하소연 대신 오늘은 밥 잘 챙겨 먹었어라고 묻는 것, 이런 말들은 내 삶을 모두 설명하지 않아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줍니다. 사람은 깊은 고백만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안전한 인사, 부담 없는 안부, 짧은 웃음 하나가 마음의 끈을 이어줍니다. 대화의 리듬은 외로움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해석하는 마음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준비 없이 기대는 일은 사람 마음을 쉽게 서럽게 만듭니다. 노후에 혼자 사는 하루가 버거워질 때 많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떠올립니다. 자식, 형제자매, 오래 알고 지낸 친구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 누군가가 와서 한번 살펴봐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 급하게 밖으로 나가면 관계는 도움보다 먼저 상처를 남길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대가 커집니다.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목소리가 바쁘면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라 나중에 전화할게요. 아버지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는데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오래 남습니다. 도움을 청한 사람은 작은 거절도 자신의 존재 전체가 밀려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도움을 받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기준과 어떤 준비로 도움을 받느냐입니다. 준비 없이 부탁하면 상대의 반응에 내 마음이 모두 끌려갑니다. 그때부터 도움은 도움으로 남지 않고 관계의 시험이 됩니다. 삶에서 늦게 배워야 할 것은 기대가 클수록 기준은 더 조용하고 분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노후의 성숙한 도움은 갑자기 무너진 뒤에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기 전에 길을 정해두는 데서 시작됩니다.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먼저 연락할지 급한 일이 아닐 때는 어떤 시간대에 전화할지 장보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과 부탁해야 할 것을 어떻게 나눌지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차갑게 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상대를 덜 상처받게 하는 따뜻한 준비입니다. 준비된 부탁은 상대를 덜 당황하게 하고 나도 덜 초라하게 만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나 이제 혼자 못 살겠다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도 놀라고 말하는 사람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번 달부터 병원 가는 날만 한 번 같이 조정해 줄 수 있겠니라고 말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도움은 구체적일수록 덜 무겁고 경계가 있을수록 오래 갑니다. 가까운 사람도 내 마음을 다 알아서 읽어주지는 못합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의 외로움을 매일 헤아릴 수 없고 형제자매라고 해서 내 사정을 먼저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서운함이 조금 줄어듭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관계를 현실의 자리 위에 놓는 것입니다. 노후의 자립은 아무 도움도 받지 않는 고집이 아닙니다. 자립은 도움을 받더라도 내 중심을 완전히 넘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야 하는 날이 와도 그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둔 사람은 덜 무너집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약을 챙기고 연락할 사람을 정하고 생활의 리듬을 지켜두고 내가 원하는 도움의 방식을 조용히 생각해 두는 것, 이런 준비는 나를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받을 수 있는 자리로 데려갑니다. 준비된 사람은 도움 앞에서도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관계는 부담이 아니라 서로를 덜 다치게 하는 다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모아보면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혼자 사는 하루를 지키는 힘은 생각보다 조용한 곳에 있습니다. 큰 돈도 아니고 대단한 결심도 아니고 누군가가 매일 곁에 있어주는 완벽한 조건도 아닙니다. 밥을 아무렇게나 넘기지 않는 것, 밤의 생각에 나를 끝까지 끌려가게 두지 않는 것, 몸을 완전히 멈추지 않는 것, 말에 문을 닫아버리지도 않고 아무에게나 열어젖히지도 않는 것, 도움을 받을 때도 기준을 세우는 조용한 준비, 이런 작고 반복되는 리듬들이 사람을 붙잡아 줍니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은 큰 불행 한 번으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자신을 덜 돌보는 작은 습관들이 쌓일 때 마음은 어느 날 조용히 무너집니다. 밥을 대충 먹은 날, 밤새 후회에 끌려간 날, 창문도 열지 않고 하루를 보낸 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저녁이 된 날, 도움을 청하고 싶으면서도 준비 없이 서운함만 키운 날, 그런 날들이 이어지면 사람은 자기 삶을 좁게 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 뒤집어야 합니다. 하루가 버거워졌다는 것은 끝났다는 증거가 아니라 리듬을 다시 살펴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을 생각해야 할 만큼 도움이 필요한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선택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버거움이 곧바로 떠나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버거움은 밥상을 다시 차리라는 신호이고, 어떤 버거움은 밤을 너무 거칠게 보내고 있다는 신호이며, 어떤 버거움은 몸이 세상과 너무 멀어졌다는 신호이고, 어떤 버거움은 말의 연결이 끊겼다는 신호입니다. 신호를 알아차리면 사람은 겁에 밀려가는 대신 자기 삶을 다시 만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이불을 정리하고 물 한 컵을 마시는 일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혼자라도 내 하루가 시작되었다고 나에게 알려주는 일입니다. 밥을 그릇에 담아 앉아서 먹는 일은 배만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돌봄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잠들기 전 큰 결정을 미루고 마음을 자극하는 생각을 내려놓는 일은 약해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날 나의 말투와 품위를 지키기 위해 밤을 부드럽게 닫는 일입니다. 집 앞을 천천히 걷고 햇빛을 한번 보고 누군가와 짧게 인사하는 일은 외로움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아직 세상과 이어져 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일입니다. 이 리듬들은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누가 박수를 쳐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노후에는 박수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자식과 이야기할 때도 덜 매달리고, 이웃에게 부탁할 때도 덜 초라해지고, 친구의 말 한마디에도 덜 흔들립니다. 생활에 리듬이 있는 사람은 관계 안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결국 품이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먼저 생깁니다. 밥을 챙기는 손 불을 끄기 전 하루를 정리하는 마음 굳은 몸을 천천히 일으키는 태도 짧지만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습관 도움을 받을 때도 기준을 세우는 조용한 준비 이것들이 모여 후반부 인생의 존엄을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더 작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작은 하루를 정성스럽게 다루는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깊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져도 리듬이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완전히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자신을 너무 늦게 돌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이 자주 서늘해지고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날이 와도 곧바로 자신을 실패한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먼저 하루를 살펴보십시오. 밥은 나를 지켜주고 있는지, 밤은 나를 쉬게 해주고 있는지, 몸은 아직 세상으로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있는지, 말은 안전하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 네 가지를 붙잡는 동안 사람은 다시 자기 삶의 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자리에서도 작은 리듬 하나는 언제나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루가 혼자 버겁게 느껴질 때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버겁다는 감정은 약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래 살아오며 많은 책임을 감당했고 많은 사람을 먼저 챙겼고 때로는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자기 하루 앞에서 잠시 멈춰 서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그 순간에 자신을 너무 빨리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밥을 다시 챙기고 밤을 조금 부드럽게 닫고 몸을 아주 작게라도 움직이고 안전한 말 한마디를 이어가는 것, 이 네 가지 리듬은 화려하지 않지만 사람을 다시 자기 자리로 데려오는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매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 돌봄의 첫 손길을 스스로에게 건넬 수 있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자신을 탓하지 말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도 좋겠습니다. 나는 아직 나를 다시 챙길 수 있다. 나는 늦지 않았다. 내 하루는 작아졌어도 내 품위까지 작아진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마음을 조금 가볍게 내려놓고 내일 아침 아주 작은 순서 하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당신의 경계와 평안과 존엄은 아직 지켜질 수 있습니다.